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사연인데요. 벨라루스라는 먼 나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고시촌에서 만난 평범한 시골 남자와 함께 꿈을 이뤄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작은 인연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한국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죠.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노량진 고시촌의 어느 작은 컵밥거리. 이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훗날 대한민국 농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벨라루스에서 온 25살 여성 안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컵밥집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죠.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동유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훨씬 많아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나도 그런 여성 중 한 명이었어요. 대학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게 되었고, 마침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상상 이상이었고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안나는 서울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 중 하나인 노량진 고시촌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하루에 2끼를 컵밥으로 때우는 것도 그녀에겐 사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컵밥을 사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던 안나였습니다. 무거운 교재들과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따뜻한 컵밥을 들고 천천히 자취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을밤에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가씨,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안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고 수수한 옷차림에 어눌한 말투를 가진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첫인상은 전형적인 시골 출신 청년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안나는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정말 괜찮으니까 가방만 들어드릴게요 라고 다시 말했죠. 안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 출신으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평범한 농가의 아들이었어요. 31살의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간 농사일을 도우다가 뒤늦게 꿈을 찾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노량진에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안나가 벨라루스에서 왔다고 하자 민수는 벨라루스요?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고 그저 진심으로 놀라워하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안나의 자취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혹시 컵밥만 드시나요? 김치 좀 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건데 정말 맛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의 선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만난 그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은 민수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색해하거나 아예 피하곤 했는데 민수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안나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다시 만날까 싶어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다녔지만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우연히 같은 컵밥집에서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안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나 씨 맞죠? 지난번에 가방 들어드린 민수입니다.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나는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종종 컵밥집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안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했거든요. 대화가 늘어가면서 안나는 민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농업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물도 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바로 농업공학이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벨라루스에서 농업공학을 공부했거든요. 안나의 말에 민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데.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자신과 안나 사이의 학력 차이를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민수 씨는 실제 농사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이론만 배웠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안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농장을 현대식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허리 아프게 구부정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안나는 민수의 진심 어린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도 농업은 힘든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수는 농업을 통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약속했던 대로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서 안나에게 선물했어요. 어머니께서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면서 김치를 싸주시더라고요. 꼭 드셔보라고 하셨어요. 안나가 처음 그 김치를 맛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특별했어요. 무엇보다 그 김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수는 안나의 반응을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다음에 다른 반찬도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그렇게 민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서 만든 반찬을 안나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안나의 벨라루스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요즘 뭔가 달라졌어.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친구들의 질문에 안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론 민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 올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 한국 남자들 조심해야 해. 특히 시골 남자들은 생각이 좀 보수적이라고 들었어. 너 같은 고학력 여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올가의 말에 안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안나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 남성들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전통적이라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안나는 민수가 떠올랐어요. 과연 민수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자신을 이해해줄까?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컵밥집에 도착한 안나는 민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안나 씨,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시골스럽고 촌스러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알고 보니 민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외국 여자는 눈이 높다더라, 학력 차이가 너무 난다는 식의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안나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안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학력이나 출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민수 씨만큼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안나의 말에 민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불안함과 걱정들을 털어놓으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날을 계기로 민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노량진의 추위는 안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벨라루스도 춥지만 한국의 겨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첫눈이 내린 날, 안나는 민수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안나 씨, 추우시죠? 제 장갑 끼세요. 민수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서 안나에게 건네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나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민수는 이미 장갑을 안나의 손에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민수는 안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 씨, 시간 되시면 저희 고향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께서 안나 씨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외국인이 찾아가면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을까요? 안나의 걱정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농장 구경시켜드리고 싶다고 하시고요. 안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의 고향에 간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수의 삶의 뿌리를 보는 것이고 그의 꿈이 시작된 곳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또한 자신도 모르게 민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국 안나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안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가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민수의 고향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안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단층 농가였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비닐하우스 몇 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나 씨 모시고 왔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자 집안에서 민수의 어머니가 급하게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의 어머니는 안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에 안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정말 깔끔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까지. 안나는 이런 풍성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우리 민수가 안나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나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가 집에서도 자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식사 후 민수는 안나를 농장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농장이에요. 지금은 겨울이라 별로 볼 게 없지만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겨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 시금치, 무 같은 것들이 정말 싱싱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겨울에도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기를 수 있다니. 안나의 감탄에 민수는 뿌듯해했어요. 아직은 기본적인 시설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자동화된 스마트팜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민수의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안나 씨예요. 민수의 소개에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민수가 신세 많이 졌을 텐데요. 아버지의 정중한 인사에 안나는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안나를 새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이거 민수가 알아봐서 설치한 거예요. 전기료도 많이 절약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서 민수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민수의 여동생도 대학에서 돌아와 합류했습니다. 언니 진짜 예쁘시네요. 오빠가 맨날 안나 누나 하더니 이해가 되네요. 여동생의 장난스러운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안나는 민수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이불을 깔아주시고 따뜻한 차까지 끓여주셨어요. 안나야, 편하게 쉬어. 우리 민수 좋은 놈이니까 잘 부탁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에 안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안나는 민수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공무원 시험 교재들과 함께 농업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미래 농업을 바꾸자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민수 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부끄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꿈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안나는 민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말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민수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열정을 직접 본 후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친구들은 안나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안나, 너 정말 그 시골 남자랑 진지한 거야? 네가 농부의 아내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 올가의 직설적인 질문에 안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안나의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안나야, 네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농부와 결혼하려는 거니? 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국제 전화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했어요. 딸이 힘들게 한국까지 가서 공부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인데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버지와 상의해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과연 자신이 한국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민수는 정말 자신을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안나의 고민을 눈치챈 민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안나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부담스러우시면. 민수의 배려 깊은 말에 안나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도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컵밥집에 도착한 안나는 민수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정장을 입고 있어서 직장인 같아 보였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외국 여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안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주변에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는 그 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어요.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안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고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크고. 그 남성의 말에 민수는 답변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안나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컵밥을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민수를 향한 마음은 확실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민수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 동안 안나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컵밥집에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니면서 민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안나를 찾아왔습니다. 안나의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나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 없어요. 안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피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안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안나는 자신이 들었던 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 친구분 말씀을 들었어요. 저 때문에 민수 씨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안나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안나 씨, 그런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안나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걱정과 두려움을 털어놓으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나 씨, 저도 걱정이 많아요. 과연 제가 안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안나 씨가 저희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민수도 자신의 불안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안나 씨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안나 씨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안나는 눈물이 났어요. 안나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 저도 정말 두려워요. 하지만 민수 씨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학력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밤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겼어요. 하지만 며칠 후 안나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리셨다는 연락이 온 것이에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안나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빨리 돌아와라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안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안나 씨, 당장 돌아가세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민수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안나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 저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나의 걱정스러운 말에 민수는 안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안나 씨 아버님이 빨리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일주일 만에 황급히 벨라루스로 돌아간 안나를 기다린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신 상태였어요. 안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술 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건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안나는 당분간 벨라루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신 후 안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나야, 네가 한국에서 만난 그 청년 이야기를 해봐라.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민수에 대해 관심을 보이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안나가 얼버무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바보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픈 줄 아니? 내 걱정 때문이야. 네가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겠어? 아버지의 말씀에 안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민수라는 청년 말이야. 한국에서 농사 짓는다며? 요즘 농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도 젊은 시절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벨라루스도 농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적인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며칠 후 안나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신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수의 얼굴에 안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안나 씨,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민수의 첫마디가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것이라 안나는 감동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민수 씨, 아버지께서 민수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제가 벨라루스까지 가면 될까요? 사실 민수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 없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진정으로 안나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표가 비싸고 비자도 받아야 하고 안나가 걱정하자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안나 씨 가족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민수가 벨라루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민수를 만난 안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 씨, 정말 오신 거예요? 안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나 씨,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여러 선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 한국 전통차, 그리고 자신이 직접 기른 농산물들까지. 안나의 부모님은 민수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진실한 청년이었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특히 아버지는 민수가 가져온 한국 농산물을 보시고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기른 거야? 정말 품질이 좋네. 아버지의 칭찬에 민수는 뿌듯해했어요. 민수는 벨라루스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나의 가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민수의 농업에 대한 열정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어요. 안나야, 이 청년은 진짜야. 눈빛을 보니까 알겠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민수를 보며 안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거든요. 민수가 벨라루스를 떠나는 날 아버지는 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저 청년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허락한다. 그 말씀에 안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린 것은 예상치 못한 큰 시험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안나와 민수는 이제 정말로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안나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나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거쳐야 했어요. 안나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좀 더 안정된 후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았을 텐데. 민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일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농업 관련 지식도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안나의 긍정적인 태도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농업 관련 스터디 모임에서 한 농업회사 대표가 특강을 한 것이에요. 그 회사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젊은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농업에는 젊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특히 해외 경험이 있거나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의 말을 듣고 민수는 안나를 떠올렸습니다. 안나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농업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모집한다는데요. 민수의 제안에 안나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안나는 용기를 내어 그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농업공학 전공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필했어요. 특히 동유럽과 한국의 농업 기술을 비교 분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안나는 면접에 합격했어요. 회사 대표는 안나의 글로벌한 시각과 전문, 지식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나 씨 같은 인재가 우리 농업계에 필요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안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스마트팜 기술 연구부터 해외 시장 조사까지 자신의 언어 능력과 전문 지식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편 민수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농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꿈을 추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안나와 함께 농업 스타트업 분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나 씨,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민수의 제안에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어떡해요?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안나 씨와 함께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농업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안나는 감동했습니다. 안나는 회사 대표에게 민수를 소개했어요. 대표님, 제가 아는 분인데 농업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실제 농사 경험도 많고 현장을 잘 아시거든요. 안나의 추천으로 민수도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났어요. 안나의 이론적 지식과 글로벌한 시각, 민수의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들의 팀워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두 사람이 함께 개발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패키지는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은 대규모 농가에 맞춰져 있어서 민수의 부모님 같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이 기술이면 우리 부모님 농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정말 신났어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였죠. 안나도 마찬가지로 열정적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 기술을 벨라루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나의 비전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안나와 민수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두 사람만의 프로젝트 팀도 만들어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 큰 기회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대표가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안나 씨, 민수 씨, 혹시 독립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대표의 제안은 안나와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독립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꿈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정말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안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안나 씨와 민수 씨가 개발한 소규모 스마트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시장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은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정과 기술력인데 두 분 모두 충분히 갖추고 계시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안나와 민수의 기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해외 진출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나의 언어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차라리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죠. 조건은 이래요. 초기 투자금 1억 원과 기술 지원, 그리고 사업장도 제공해 드릴게요. 대신 지분 30%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대표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신입사원이었던 두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안나와 민수는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고 특히 안나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 상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민수 씨, 우리 한번 해봐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안나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회사명은 그린브릿지로 정했어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녹색 다리라는 의미였죠. 안나의 아이디어였는데 민수는 그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모든 것을 두 사람이 직접 해야 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특히 첫 번째 고객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안나 씨, 정말 우리 제품을 써줄 농가가 있을까요? 민수는 불안해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기술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기회가 왔어요. 민수의 고향 마을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민수야, 네가 개발한다던 그 기술 말이야. 우리 마을에서 한번 써볼 수 있을까? 마을 이장님의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 민수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의 일에 대해 자랑하고 다니셨던 것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외국인 며느리감이랑 같이 농사기술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의 소박한 자랑이 첫 번째 기회로 이어진 거였죠.
안나와 민수는 급히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시연하는 것은 정말 떨리는 일이었어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민수 가족의 체면도 구겨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온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조금 어설픈 한국어로 설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정말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시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가 큰 호평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편하네? 늙은이도 쓸 수 있겠어. 한 어르신의 말에 안나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5농가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 매출이 발생한 순간이었죠. 안나 씨, 우리 해냈어요. 민수는 감격스러워하며 안나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민수 정말 좋은 며느리감 찾았네. 마을 이장님의 농담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안나는 정말로 이 마을의,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농업 관련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 한국 남성과 벨라루스 여성이 만든 농업기술이라는 스토리 자체도 화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한 농업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린브릿지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의 질문에 안나가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농민들을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이 기술보다 먼저였어요. 두 사람의 진솔한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했고 더 많은 직원도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해외 진출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안나 씨, 벨라루스 진출은 어때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투자회사 대표의 제안이었어요. 드디어 안나의 진짜 가치가 빛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벨라루스 진출 제안은 안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국의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정말 의미 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있었어요. 민수 씨,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벨라루스 시장은 한국과 많이 다를 텐데요. 안나의 걱정에 민수는 격려했어요. 안나 씨보다 벨라루스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벨라루스 시장 조사를 위해 3개월간의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가 민수를 자신의 고향으로 안내하는 입장이었죠. 역할이 바뀐 셈이었어요. 벨라루스에 도착한 민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안나 씨, 여기 농장들이 정말 크네요. 벨라루스의 농업은 대부분 대규모였어요. 소규모 가족 농가가 많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에요. 안나도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소규모 농가용 기술이 벨라루스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지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농장이지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민수 씨, 우리 기술을 확장하면 될 것 같아요. 구역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요. 안나의 아버지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아버지는 딸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안나야, 우리나라 농업도 변해야 해. 네가 그 변화를 이끌어줘. 현지에서 만난 농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벨라루스에 도입한다고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벨라루스 농업부 관계자는 두 사람과의 미팅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농업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진출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외국 기술이 우리 농업을 침투하려 한다는 식의 반발이 나타났습니다. 안나 씨, 어떡하죠?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안나는 침착했어요.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심을 보여드려야 해요. 안나는 현지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을 뿐이에요. 안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 농업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나가 현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우리 편이야. 외국인 남편을 두고도 고국을 잊지 않았어. 민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갔어요. 직접 농장에서 일을 도우며 한국의 농업 기술을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언어는 안 통해도 농사꾼의 마음은 통하는구나. 한 벨라루스 농부의 말이었어요. 3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농장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린브릿지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에요. 안나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국 농업기술 벨라루스 진출 성공이라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특히 안나와 민수의 국제적인 러브스토리가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린 것은 더욱 큰 기회들이었습니다. 여러 투자회사에서 추가 투자를 제안해왔고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국제적인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건 안나 씨와 함께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개인적인 행복도 놓치지 않았어요. 벨라루스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안나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안나 씨,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청혼을 하고 싶어요. 안나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의 그 컵밥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하는 민수를 보며 안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네, 민수 씨. 저도 민수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에서 이뤄진 프러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결혼 준비는 바쁜 사업 일정과 병행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 양쪽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두 나라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특히 벨라루스에서의 결혼식에는 현지 농업인들도 많이 참석해 주었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축하해. 고향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안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사업도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 그린브릿지는 한국과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와 민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안나와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린브릿지는 이제 직원 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동유럽 3개국에 진출한 국제적인 농업기술 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믿어지세요? 안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한국어와 러시아어, 벨라루스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수 있겠어요. 민수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태아와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가야,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벨라루스 사람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나,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까? 민수의 질문에 안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배울 거고 집에서는 제가 러시아어와 벨라루스어를 가르칠게요. 그리고 가끔 벨라루스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요. 두 사람의 국제적인 배경은 사업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의 농업 분야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대표님, 이번 한-벨라루스 농업협력 MOU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에 안나는 뿌듯했어요. 개인의 사랑이 국가 간 협력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어요.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국제결혼 성공 사례, 글로벌 부부 CEO라는 타이틀로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민수 씨,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안나의 고민에 민수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안나와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반응을 보면서 두 사람은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성공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국제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안나 씨,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국제결혼 가정 지원하는 재단 말이에요. 민수의 제안에 안나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언어 교육이나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린브릿지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농업 기술 보급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도 시작한 거죠.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한국 농업 기술 교육 과정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안나는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해요. 교육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어요. 참가한 외국인 여성들은 단순히 농업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안나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한편 민수의 고향 마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린브릿지의 성공 덕분에 젊은 농업인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마을 이장님은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안나와 민수가 마을에 설립한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농업 혁신의 상징이 된 거였죠. 여기서 배운 기술로 우리 농장도 완전히 바뀌었어. 교육을 받은 농민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았어요. 어느 날 안나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마을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안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네가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 그 말을 들은 안나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안나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안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안나는 다시 한번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는 한국과 벨라루스를 잇는 또 다른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특별한 아이 말이에요. 드디어 안나와 민수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한결로 지었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 두 나라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였죠. 벨라루스 이름으로는 막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결이 정말 예쁘다. 안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했어요. 민수도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안나,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줘서요. 한결이의 탄생 소식은 벨라루스의 안나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손자가 태어났구나. 안나의 아버지는 화상통화로 손자를 보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빨리 보러 가고 싶네. 출산 후 한 달 만에 안나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한결이를 안아보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구나. 안나의 아버지 말씀에 민수의 부모님도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한결이가 태어난 후 안나와 민수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사업도 중요했지만 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가 자랄 세상이 지금보다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안나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린브릿지는 이제 단순한 농업기술 회사를 넘어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탄소 중립 농업, 유기농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아 안나와 민수는 올해의 사회적 기업가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에서 안나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5년 전 노량진 컵밥집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안나의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상이 아니라 함께 꿈을 이뤄가는 과정 자체예요. 민수도 소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들 한결이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상식 이후 안나와 민수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UN 농업기구에서 자문위원 제의가 들어왔고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한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안나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결이가 돌이 되던 날 안나와 민수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했어요. 한국의 민수 고향 마을과 벨라루스의 안나 고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함께 돌잔치를 연 것이죠. 우리 한결이가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나의 설명에 양쪽 가족들 모두 감동했어요. 정말 국경을 초월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돌잔치에서 한결이는 벨라루스 할머니가 보내준 전통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우리 손자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화면 속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한결이는 2살이 되어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빠, 마마 하며 두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한결이를 보며 안나와 민수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글로벌 인재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안나도 웃었어요.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죠. 지금 안나와 민수는 둘째 아이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결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벨라루스를 잇는 예쁜 공주님 말이에요. 그린브릿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나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결이도 우리 일을 이어받아서 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5년 전 노량진 컵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국제적인 성공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나와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행복이에요. 민수 씨, 5년 전 그 컵밥집에서 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안나 씨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한결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업은 전 세계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며 진정한 사랑과 꿈의 힘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